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남매의 눈물겨운 감동 실화입니다. 북한 함경북도의 어느 작은 탄광촌. 그곳에는 노동자 가정의 15살 누나 은별이와 10살 남동생 성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지만 배급은 늘 부족했고 가족은 늘 배를 고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였습니다. 이야기 화면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은별이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성호의 구성진 동요, 솜씨는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 남매가 노래 부르면 마음이 다 풀린다고들 하셨죠. 남매는 동네 행사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가요를 불렀습니다. 반갑습니다. 휘파람, 우리의 행복 같은 노래들을 부르면 어른들은 감동하여 귀한 옥수수떡 한 조각, 감자 몇 개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매는 노래로 가족의 끼니를 보태며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매의 운명을 바꿀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초콜릿 한 조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어떻게 남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가을, 은별이와 성호는 평소처럼 시장 근처에서 휘파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서서 박수를 쳐주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강냉이 한 줌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남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온 간부의 친척으로 중국을 자주 오가는 무역 관계자였습니다. 남자는 은별이의 노래 실력에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얘들아,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이거 받아라. 남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반짝이는 은색 포장지에 쌓인 작은 막대기였습니다. 은별이와 성호는 난생 처음 보는 그 물건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저씨, 초콜릿이란다. 남조선에서 만든 거야. 먹어봐라. 이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는 거란다. 남자는 포장을 벗겨 반으로 나눠 남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은별이가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은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빠, 이게 이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성호도 한 입 빼어 물고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본 가장 단 것은 옥수수엿이었는데 이 초콜릿의 맛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이런 걸 매일 먹을 수 있나요? 성호의 순진한 질문에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더라. 남조선에서는 이런 게 흔한 거란다. 너희 같은 애들이 학교 가서도 간식으로 먹는다더구나. 그날 이후 은별이와 성호는 그 초콜릿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서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남조선 가면 저런 초콜릿을 매일 먹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그저 아이들의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을 지옥 같은 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탄광의 사고로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셨고 배급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강냉이 죽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가족 모두 배를 고른 날이 많았습니다. 은별이는 15살이 되면서 현실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 모두 굶어 죽거나 자신은 좋지 않은 곳으로 팔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자아이들, 특히 가난한 집딸들에게 닥치는 비참한 운명에 대해 은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별이는 성호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성호야, 우리 남조선으로 가자. 뭐?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잡히면 우리 죽는다고 했잖아.
이대로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야. 성호야, 너 그 초콜릿 맛 기억나지? 남조선에 가면 그런 걸 매일 먹을 수 있다잖아. 그리고 우리 노래 잘하잖아. 남조선에서 노래 대회에 나가서 상 받으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도 모셔올 수 있을 거야. 성호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혼자 위험한데 나도 같이 갈게. 성호야,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누나 혼자 못 보내. 나도 갈 거야. 우리 함께 가서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모셔오는 거야. 그날 밤, 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는 시장에서 만난 브로커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사람들을 두만강 넘어 중국으로 넘겨주는 일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남매를 남조선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남조선 가서 꼭 갚을게요. 제가 노래를 잘해요. 대회에서 상 받으면 그 돈으로 꼭 갚을게요. 브로커는 은별이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가씨,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돈 없으면 못 보내줘. 그런데 정말 노래를 그렇게 잘해? 네. 저희 남매 노래 들어보세요. 정말 잘해요. 은별이는 그 자리에서 휘파람을 불렀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로커는 감탄했습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남한에 가서 정말 가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남조선 가서 내가 정말 성공하면 그때 돈을 갚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 부모님도 모셔오고 싶으면 그때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은별이는 감사의 인사를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2021년 봄, 남매의 탈출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은별이와 성호에게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11시, 강변의 버드나무 3그루가 있는 곳으로 와. 거기서 내가 기다릴게. 검은 옷을 입고 소리 없이 움직여야 해.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그날 저녁, 남매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옥수수 죽을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얘들아, 내일 엄마가 장마당에서 감자를 좀 구해올 테니까 저녁에는 감자국을 끓여줄게. 네, 엄마. 은별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얼굴을 이번이 마지막으로 보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밤 10시 30분,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은별이와 성호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은별이는 작은 보따리에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만들어주셨던 나무 장난감을 품에 안았습니다. 성호야, 무섭지? 응, 무서워. 누나,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꼭 성공해야 해. 엄마, 아빠 모셔오려면. 두 아이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2명의 동료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 말만 따라와. 절대 소리 내지 말고 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뛰라고 하면 뛰어야 해. 알겠지? 네. 일행은 어둠 속을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에 검문소를 피해야 했고 순찰대가 지나갈 때는 숲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성호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흐느꼈습니다. 은별이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성호야, 우리 노래 부르자. 마음속으로. 남매는 마음속으로 반갑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니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물이 소리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강을 건너야 해.
물이 차갑지만 참아야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브로커가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성호가 울먹였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괜찮아, 성호야. 내가 업어줄게. 엄마, 아빠 생각하자. 우리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모셔오는 거야. 은별이는 10살 남동생을 등에 업었습니다. 15살 소녀의 작은 몸으로 동생을 업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은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물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은별이는 이빨을 떨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성호는 누나의 등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무거워서. 괜찮아, 성호야. 우리 거의 다 왔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브로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뛰어. 은별이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성호를 업은 채 차가운 강물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서지 못해. 하지만 은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콜릿의 달콤한 맛이, 엄마 아빠의 얼굴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노래 부르는 꿈이 은별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흙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성공했어. 성호야, 우리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로커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빨리 차로 가자.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남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 탈북민을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남매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시골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남매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면서 기다려. 남조선까지 가는 루트를 준비하고 있어. 그곳에서 은별이와 성호는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떠돌다가 겨우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태국까지 간 다음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야. 태국이요? 그게 어디예요? 아주 먼 곳이야. 하지만 거기가 가장 안전한 루트야.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기는 너무 위험하거든. 다음 날 새벽, 남매는 다른 탈북민 5명과 함께 밀폐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며칠을 달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성호는 배가 고파 계속 울었습니다. 은별이는 동생을 안아주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무여, 어디를 가시나요? 은별이의 노래에 다른 탈북민들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노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태국의 작은 교회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애들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곧 한국에 갈 수 있단다. 목사님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셨고 며칠 후 남매는 대사관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별이, 성호, 정말 잘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별이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호도 와락 누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21년 6월, 은별이와 성호는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남매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나, 여기가 남조선이야? 그런가 봐. 공항은 너무나 크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웃으며 걸어 다녔고 어디를 봐도 풍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남매는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내는 동안
남매는 한국어 표현과 생활 방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였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풍성하게 나왔고 후식으로는 과일과 빵, 그리고 초콜릿도 나왔습니다. 성호가 초콜릿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이거. 그때 그 초콜릿이랑 똑같아. 그래, 성호야. 우리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하나원을 수료한 후 남매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지였습니다. 은별이는 대안학교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성호는 초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남매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신기해하거나 때로는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있어서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애들이 나보고 따까리라고 놀려. 내가 북한 말투가 이상하대. 은별이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성호야, 괜찮아. 우리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곧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있잖아. 우리한테는 노래가 있잖아. 우리 노래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자. 은별이는 탈북 전 브로커 아저씨와 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노래 대회에 나가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 부모님을 모셔오겠다는 약속. 은별이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의 노래 대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 트로트 가왕 선발대회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트로트. 이게 뭐지? 은별이는 유튜브에서 트로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송가인, 정동원, 임영웅.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성호야, 이것 좀 들어봐. 남매는 트로트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구성진 가락, 애틋한 가사,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노래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별이는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선 오디션이 한 달 후였습니다. 남매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트로트를 배우고 가사를 외우고 감정을 넣어 부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은별이는 진성 씨의 보릿고개를 선곡했습니다. 가난과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를 담은 그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호는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을 어린이 버전으로 편곡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오디션 날이 왔습니다. 은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심사위원 3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별이라고 합니다. 15살이고 북한에서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요? 언제 왔어요? 넉 달 전에 왔습니다. 동생이랑 둘이 왔어요. 그럼 여기 와서 트로트를 배운 거예요? 네, 유튜브로 혼자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도 노래를 했었는데 트로트가 북한 노래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은별이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릿고개 넘어갈 제 집이 어딘가요? 굶주린 이내 몸은 갈 곳을 몰라요. 은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5살 소녀의 목소리에는 실제로 보릿고개를 넘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별 씨, 정말 대단합니다. 북한에서 오셔서 불과 넉 달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트로트를 소화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이야기가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합격입니다.
은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성호의 차례였습니다. 10살 소녀는 무대에 올라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호입니다. 누나랑 같이 북한에서 왔어요. 성호의 귀엽고 당찬 모습에 심사위원들이 웃었습니다. 성호군, 북한에서도 노래 불렀어요? 네. 어른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옥수수떡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초콜릿을 줘요. 천진난만한 대답에 스튜디오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호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10살 소년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구성진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비브라토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합격, 당연히 합격이죠. 이 남매 둘 다 본선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선을 통과한 남매는 본선을 준비하며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매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것입니다. 탈북 남매, 트로트로 한국에 정착. 감동적인 사연.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남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초콜릿 한 조각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남매의 용기와 노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대회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연에서 은별이는 현숙 씨의 울어라 열풍아를 선곡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 탈출의 두려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모두 담아 불렀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 모든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은별 씨,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재능의 경의를 표합니다. 성호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동요, 그날이 오면을 트로트 버전으로 편곡해서 불렀는데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러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남매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남매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SNS에는 샵은별이와 성호, 샵 초콜릿 남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대회는 석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경연이 있었고 남매는 매주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준결승에서 은별이는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북한에서 헤어진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불렀는데 너무나 애절하고 아름다워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는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를 10살 소년답게 순수하면서도 구성지게 불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날이 왔습니다. 2021년 12월, 연말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관객들로 가득 찼고 방송은 생중계되었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참가자는 총 5명이었습니다. 은별이와 성호, 그리고 다른 실력 있는 가수 3명. 은별이는 최종 무대에서 남진 씨의 빈 잔을 선곡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고픔이 일상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주신 초콜릿 한 조각을 먹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한에 가면 이런 걸 매일 먹을 수 있을까? 그 작은 호기심이 저와 동생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은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저는 이 무대에서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초콜릿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바칩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은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빈잔에 술을 따르며 그리움의 잠을 청하네. 노래가 끝나자 모든 관객이 일어섰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카메라 스태프들도 모두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도 마지막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용필 씨의 고추잠자리를 어린이다운 순수함으로 불렀습니다.
북한의 들판에서 고추잠자리를 보며 놀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른 노래였습니다. 투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 제5회 전국 트로트 가왕 선발대회 대상의 영예는 MC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상 은별씨, 그리고 특별상은 성호군. 스튜디오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성호는 누나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누나, 우리 해냈어. 이제 엄마 아빠 모셔올 수 있어. 대상 상금은 5천만 원이었고 특별상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송국에서는 남매에게 정규 음반 발매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은별이는 곧바로 그때 도움을 주었던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저씨, 저 약속 지키러 왔어요. 부모님을 꼭 모셔오고 싶어요. 브로커는 감격했습니다. 은별아, 정말 대단하구나. 약속을 지켰네. 알았어.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부모님을 모셔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은별이와 성호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달의 준비 끝 2023년 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은별이는 브로커에게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상금과 음반 수익, 그리고 방송 출연료를 모두 합한 돈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돈으로 부모님을 꼭 안전하게 모셔와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브로커는 북한 내부에 있는 협력자들과 연결해 은별이 부모님의 탈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부모님이 출발하려던 날, 감시가 강화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군인들이 배치되어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부모님이 무사히 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시도 2023년 6월 드디어 부모님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2023년 8월 인천공항. 은별이와 성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호야, 저기 엄마 아빠야. 두 사람이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절뚝거리셨고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엄마, 아빠. 네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별아, 성호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어쩜 이렇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은별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콜릿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 이 초콜릿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초콜릿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말로 달구나. 부모님도 남매처럼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3개월 후, 가족은 함께 서울의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은별이가 번 돈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가벼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은별이와 성호는 계속해서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남매는 초콜릿 남매라는 이름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했고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첫 번째 앨범 제목은 초콜릿 한 조각의 꿈이었습니다. 타이틀곡은 은별이가 직접 작사한 엄마의 손이라는 트로트곡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따뜻해요. 힘들 때마다 안아주는. 노래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들이 남매의 노래를 사랑했습니다. 교심이 깊고 재능 있는 남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은별이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성호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둘 다 학업과 가수활동 병행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2024년 봄, 남매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중형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초콜릿 남매의 첫 콘서트, 꿈을 노래하다. 포스터가 전국에 붙었고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었는데 좌석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콘서트 전날 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후식으로는 초콜릿 케이크까지.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성호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별아, 성호야.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아빠가 매일 감사하고 있단다. 북한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할 삶을 살고 있구나. 아빠, 제가 더 감사해요. 아빠, 엄마가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콘서트 당일,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시니어 관객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은별이와 성호가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눈부신 무대 조명 아래 서서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콜릿 남매 은별이와 성호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은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북한에서 초콜릿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 작은 초콜릿이 저희 남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콘서트 제목은 꿈을 노래하다입니다. 저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러분께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첫 곡은 보릿고개였습니다. 은별이가 오디션에서 불렀던 그 노래. 2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어서 성호가 고추잠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성호의 목소리는 조금 더 굵어졌지만 여전히 구성진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남매는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백 아가씨, 울어라 열풍아, 빈잔, 가슴 아프게. 그동안 대회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하나하나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직접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은별이 가족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시절 사진은 없었지만 한국에 와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은별이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건너며 엄마 생각했어요.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관객석 맨 앞에 앉아있던 부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무대 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어요. 매일 웃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은별이와 성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네 사람은 객석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딸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남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전국 투어 공연 제안도 받았습니다. 은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음악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실용음악과에서 보컬을 전공하며 더 체계적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성호도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성호는 특히 작곡에 재능을 보여 직접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남매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성호가 작곡한 곡들도 여러 곡 포함되었습니다. 타이틀곡 우리의 이야기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희망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트로트 장르이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를 가미해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음반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시니어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초콜릿 남매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효심이 깊고 재능도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 남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은별이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시절, 탈북 과정의 두려움,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은별이와 성호의 성공은 다른 탈북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은별이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재능 기부, 공연을 자주 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두려워하고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2023년, 가족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별이와 성호가 번 돈으로 서울 근교에 작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고 여름이 되자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은별아, 성호야, 엄마가 상추 쌈 싸줄게. 어서 와서 먹어라.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집 근처 복지관에서 가벼운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다리 다친 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구나. 아버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별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성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업과 가수 활동을 잘 병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식량으로 고통받는 북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빨리 저희 가족들처럼 자유로운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가끔 북한 소식을 접할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 진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수천만 명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